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피마 카운티 소식입니다. 70대 노인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아들이 체포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실종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피마 카운티 셰리프국은 72세 시타라만 자네율로 포티니 씨 실종과 관련해서 아들인 42세 밤씨 포티니를 취약성인 학대 및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혐의가 상당히 무거운데요. 보석금은 어느 정도로 책정됐습니까? 보석금은 5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포티니 씨는 지난 8월 29일에 실종 신고가 됐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집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들 밤 씨가 9월 3일에 가족들에게 다른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이요? 어떤 내용이었죠? 아버지를 마운트 레몬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두고 왔다고 그렇게 털어놨다는 사실이 법원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마운트 레몬이요? 아니, 산에 그냥 두고 왔다뇨. 네, 밤 씨는 수사관에게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스카이밸리 지역 전망대 화장실 근처에 내려놓았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군요. 네, 그러면서 약간의 음식과 물 그리고 help me, 도와주세요라고 적힌 표지판을 남겼다고 주장은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두고 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실종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닷새가 지나서야 사실을 밝혔다고 시인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셨다고요? 네, 밤씨 본인 진술에 따르면 아버지가 당뇨병을 앓고 있고 영어를 전혀 못하시며 또 기억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산에 혼자 두고 왔다는 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취약, 성인 학대 혐의 등이 적용된 겁니다. 현재 마운트 레몬 트레일헤드 부근에서 포티니 씨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스코치데일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살인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있다고요? 네, 스코치데일 경찰국이 지난 주말 발생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35세 매튜 디어링어를 지목하고 당신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은 언제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9월 1일 오후 1시 반쯤이었습니다. 67세 프랭크 쿼란타 씨가 직장에 나오지 않자 걱정이 된 동료들이 경찰에 안부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네. 경찰이 68번가와 맥도웰 로드 근처에 있는 쿼런타 씨 자택을 방문했고 그 안에서 숨진 쿼런타 씨를 발견했습니다. 자택에서 발견됐군요. 용의자는 어떻게 특정이 된 겁니까? 경찰은 수사 결과 디어링어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표적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적 공격이요? 그럼 처음부터 쿼란타 씨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디어링어는 백인 남성으로 금발에 파란 눈, 체중은 185파운드 정도입니다. 용의자의 다른 특징은 없습니까? 경찰 발표에 따르면 디어링어는 노숙 경험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머물 곳을 찾는 등 좀 조종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성향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위험인물일 수 있겠군요. 경찰에 당부사항이 있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데요. 디어링어를 혹시 목격하더라도 절대 직접 접근하지 말고 즉시 911에 신고하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갑자기 뭐야?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 주택보험, 사업체 건물보험, 생명보험, 파머스 인슈런스, 그레이스 장보험, 602-617-4309.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는데 모골론님에서도 인명사고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8월 30일 토요일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요. 모글로님의 윌로우 스프링스 호수 입구 근처에서 29세 여성이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절벽 추락이라뇨. 어떻게 된 사고인가요? 코코니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이 여성은 친구들과 캠핑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혼자 캠프장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두워서 발을 헛디딘 걸까요? 네, 어두운 밤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요. 약 120피트, 미터로 따지면 36미터가 넘는 높이의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6m면 정말 끔찍한 높이네요. 네, 코코니노 카운티 수색 구조팀이 여성의 시신을 수습했고요. 안타깝게도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리조나의 의료 시스템 문제, 특히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성 건강 의료기관인 맘닥에서 애리조나의 산부인과 의사 부족 현상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맘닥에 따르면요, 현재 애리조나 내 15개 카운티 중에서 3개 카운티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아예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고요? 네. 그리고 다른 6개 카운티에는 각각 단 한 명의 의사만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카운티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퀸크릭에서 진료하는 맘닥 소속 제니퍼 쇼 박사는 글로브 같은 아주 먼 지역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거죠. 실제로 의사 수도 줄고 있습니까? 쇼 박사가 근무하는 병원만 해도 2012년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12명이었는데 지금은 단 3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12명에서 3명이라니 왜 이렇게 의사 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여러 원인이 꼽히는데요. 기존 의사들의 조기 은퇴, 또 신규 의사를 구하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번아웃이 심각하다고 지적됩니다. 산부인과 업무가 워낙 힘들긴 하죠. 원격 진료 같은 건 도움이 안 될까요? 원격 진료가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초음파 검사나 내진처럼 반드시 대면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한계가 뚜렷하다고 쇼 박사는 지적합니다. 그럼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올해 주의회에서 SB 1727이라는 법안이 통과되긴 했습니다. 2020년 말부터 주 내 공립의과대학이 자격을 갖춘 주 내 지원자에게 인터뷰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애리조나 출신 의사를 더 확보하려는 거군요. 네, 하지만 쇼 박사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몬순 시즌의 영향으로 지붕 수리 업체들이 아주 바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활발했던 몬순 시즌 동안 폭우와 강풍, 또 날아오는 파편들 때문에 주택 지붕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전역의 지붕 수리 업체들이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벨리 루핑 앤 리페어의 랜디 베일린 씨는 지난 2주간 사업이 호황을 누렸다면서 본인 혼자 하루에 15건 정도 피해 평가를 하고 회사 전체적으로는 하루 40건에서 60건의 문의를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40에서 60건이요? 엄청나네요. 어떤 피해들이 있습니까? 라빈 지역의 한 주택 소유주 사례인데요. 강력한 먼지 폭풍 후에 지붕 누수를 발견해서 점검을 의뢰했더니 큰 나뭇가지와 심지어 야외용 파라솔까지 지붕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파라솔까지 박힐 정도면 바람이 정말 대단했군요. 네, 베일린 씨는 플래그스태프에서 투송까지 다니면서 수리 작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주택 소유주들에게 작은 문제라도 발견되면 미루지 말고 빨리 대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작은 손상이 나중에 큰 수리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